보호되잖아. 취소했을 때는 보호가 돼? 여러분들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제3자는 꼭 등기한 사람이야?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외관을 신뢰한 사람은 다 제3자 아니야. 그거 주의하시면 돼. 읽어보자. 합의 방식은 3자 간의 합의 방식은 꼭 명시적으로 해야 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순차적으로 다 몇 줄 것이고 2단계요? 3단계야? 3단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중간 매도인의 동의만 있어도 중간 매도인의 동의만으로도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자 거기다 써놨네. 중간자의 합의만으로는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합의해놓고 이렇게 합의해놓고 돈 올려주기로 했다면 이렇게 3자 간 합의해놓고 매매대금 인상하기로 했다면 이 사람은 인상분 줄 때까지 등기 못해주겠다. 거절할 수. 거기 나오네. 합의 후 대금 인상 약정을 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고 3번 합의 후 동그라미 쳐 차고 취소. 합의 후 차고 취소했지. 그러면 제3자 보호돼야 안 돼? 된다고 이렇게. 차고 취소.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합의 후 무슨 짓 했어? 합의 해제. 그럼 합의 해제하면 제3자야 아니요? 보호받으려고도 이 사람은 목등기 현자가 아니지. 합의 해제 후 합의해놓고 합의 해제했을 때는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두 개 비교해놨잖아. 그렇게. 차고 취소와 해제를 비교하라고. 얼마나 참 잘 써놨냐고. 그 다음에 3자 간 합의가 있을 때 등기 방식은 따르다. 직접 또는 대위. 등기 방식은. 그 다음에 그리고 등기 원인. 중간생략 등기에서 등기했을 때 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해야 돼? 중간생략 합의로 기재해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 시험이었어요. 이게. 등기 원인은 중간생략 합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럼 3자 간 합의가 없으면 의리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했어. 꼭 나온다고. 따라서 합의 없다. 통지했다. 직접 있다 없다. 그냥 이제 합의 없다 그러면 절대 직접은 없다. 머릿속에 담아두면 돼. 이렇게. 23번 3자 간 합의 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근데 거기서 23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 그 다음에 24번 3자 간 중간생략 합의가 중간등기 생략 합의가 있을 때 합의가 있대. 합의가 있으면 여기 중간 매도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청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등기 청구권은 소멸 동그라미 쳐. 등기 청구권 소멸 나오지? 그럼 우리 시험에 등기 청구 소멸한다 그러면 그 지문은 다 틀렸어.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어버려.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만 나오면 맞아 틀려. 그게 주로 어디서 나와? 여러 군데서 나오지. 어디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취득쇼 여기 봐. 취득쇼 완성 후 자 완성했는데 의리 갑에게 등청 행사했어. 그런데 갑이 제3자에게 팔았다고.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시환이의 등청은 존재해 소멸해? 하여튼 존재한다고 하면 정신이 빠졌어. 그럼 틀렸다고 이게. 다시 한다. 시효 완성 후 등청했는데 등청 요구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아서 제3자가 나타났지. 제3자에게는 꽝이잖아. 그러나 원래의 등청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어떤 사정으로 다시 갑이 회복 등기를 하면 시효 완성자는 회복 등기를 마친 원래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청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등청을 만약에 시험장 갔을 때 등청을 소멸한다 그러면 그거 딱 찍어버려. 틀렸으니까 그거. 그래서 23번에 거기 24번 밑에다 써놨는데 등기 청구권을 소멸한다 이런 표현만 나오면 X 해버리라고 어디서든. 자 25번 중간 매도인이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통지 나왔지?
통지했다고 해서 통지했다는 얘기는 3자간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통지해주면 통지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고 직접 없다. 자, 별표에 중간 생략 매매에서 최종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합의가 있으면 직접 가능.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돼, 안 돼? 안 되고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 등청. 26번.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최종 매수인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사실을 중간 매도인에게 통지한 후 최종 매도인의 중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통지했대. 대위권 행사했다는 걸 통지했어. 통지 동그라미. 그리고 중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동그라미. 최종 매수인은 제3자로 보호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채권자 대위권 행사 후 통지가 중요해, 해제가 중요해? 그렇지, 해제가 중요하잖아. 해제는 목등기 해야 되니까. 해제에서 보호되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등기한 사람만 보호되지. 이 사람 목등기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별짓 다 해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써놨네. 13페이지 맨 밑에.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는 계약 목적물 목 동그라미 쳐. 목등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목, 그 다음에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등기 등을 갖춘 자지. 근데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서는 제3자는 등기했어, 못했어? 못했으니까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서 가등기 후에 이제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을 주로 물어본다고. 지금 등기 청구권. 그래서 이 갑의 땅에 소유자 갑이 2번 을이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 을 이렇게 놓고 가등기된 목적물이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까 이렇게 3번 병에게 팔았을 때 을이 가등기 하늘다가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야, 양수인이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지? 이게 맺은 자지, 항상. 채청이니까 맺은 자. 그래서 가등기 후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본청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그거 주의하시고. 28번. 근데 여기 봐. 가등기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가등기 후에 목적물이 양도되고, 그 다음에 4번, 2번 말소 해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어, 불법. 그럼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면 말소 회복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요, 양수인이요? 어째서?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요 사람 아니야.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28번. 가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맞춰지고 나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 말소 회복 등기의 청구의 밑줄 그셔.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 밑줄.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 밑줄은 현재 소유자여, 말소 당시의 소유자여? 그러지, 말소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이 말소 당시의 소유자라. 거기다 밑줄 그셔.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효력 중에서 이제 본등기 추정력 한 문제 꼭 나온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본등기 추정력이 공부 많이 해서 아는데, 추정되는 본등기가 추정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추정되는 내용. 이렇게 추정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게. 그래서 네 가지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다 같이 추정되는 내용에 따라 다 같이 권리 존재, 권리 변동, 권리 원인, 절차,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 추정되는가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러면 보존등기,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등기했어. 그럼 보존등기 명의인에게도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돼, 안 돼? 그래, 이거는 추정이 돼. 근데 보존등기는 권리 변동 과정을 표상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변동은 추정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보존등기에도 권리 변동이 추정돼. 요거 물어본다, 요거.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니까는 그럼 보존등기에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그럼 틀렸지. 그 머리로, 이씨. 그러니까 요거 잘 얘기해. 보존등기에도 존재는 추정돼야 안 돼. 거기 써놨네, 거기다 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다 추정돼. 거기다 동그라미 쳐. 다. 모두 동그라미.
여러분들도 좀 고생 좀 해야 돼. 나만 하면 안 돼. 억울해서. 그래서